네, 우리 대박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어제 올라온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우리 대박이님들 진짜 대박 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대박이님들이 이제 ST팜, 그 전부터 ST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박이님들이. 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 매수하신 분도 있고 이런데 시원시원하게 뜨이 나와줘서 다들 이제 기분 좋게 어저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런 행복한 모습을 자꾸 댓글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의 그 상황이나 감정이 저한테 확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역시 여러분들, 우리 대박이님들은 의리로 살고 의리로 죽는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무료 문자 신청하신 분들은 문자를 수요일날 받아보셨겠죠. 이제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해 드린 종목이 바로 메가이 CS라는 종목인데요. 바닥권에서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죠. 9,400원 정도. 근데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30% 넘는, 어제 하루 쉬고 오늘 상한가. 그래서 오늘 대박이님들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기분 좋은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넘기신 분도 있고요, 조금 매수해 보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오늘 공략 포인트는 메가이 CS입니다. 그날 수요일날 이제 특징적인 현상이 그거였죠. 이제 국내 확진자가 처음으로 이제 4,000명이 넘었었고요.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중증 환자들이 갑자기 확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메가이 CS 이제 인공호흡기니까 인공호흡기 테마.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단기 파동 노리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하루 쉬고 오늘 급등이 나온 상황이라 이제 상당히 좀 기분 좋게 또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메가이 CS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뉴스도 없이 이제 상한가 들어간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글로벌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다시 몇만 명씩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르켈 총리가 또다시 봉쇄 언급을 또다시 이제 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되니까 새로운 또 변종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단키트, 뭐 메가이 CS는 인공호흡기지만 진단키트,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언택트 관련주로 빌렸던 일부 종목들, 그리고 백신, 치료제, 이쪽 테마가 오늘 상당히 강세였거든요.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온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다 급락 나오고 일부 종목 조금 한 200개 종목 올랐는데, 이게 전부 다 그쪽과 관련된 종목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들여다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메가이 CS는 오늘 상한가 갔고, 그리고 보시면 뭐 시젠 진단키트 관련주죠. 시젠은 17% 급등, 랩지노믹스가 이제 24% 급등.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도 바닥권에서 메가이 CS는 거의 비슷한 주가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관련주도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바닥권에서 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 기대할 만한 또 소식이 있을 수 있죠. ST팜도 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왜냐면 ST팜이 지금까지 급등이 나온 건 사실 백신 때문이 아니라 올리고 헥산 때문이잖아요. 올리고 헥산 이제 증설 들어간다는 뉴스 때문인데, 지금 ST팜이 면역력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백신, mRNA 백신 면역력 테스트를 하고 있고 12월 중에 임상 1상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미 아마 검사는 다 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백신 관련주로 또 엮이면서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들으시면서 되게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기분 좋을 건 아니에요. 왜냐면 대신에 다른 종목이 다 급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오늘 현재 이제 뉴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시장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게 되면, 자, 돌기마다 32개 돌연변이, 백신도 뚫어버린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현존하는 백신도 이 뉴 바이러스는 뚫어버린다는 거거든요. WHO에서 긴급회의에 소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남아공에서 출현이 됐고 델타 변이보다 2배가 위협적이다. 항체 내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백신도 다 뚫어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 아프리카 6개국이 항공편 금지됐고 이스라엘에서도 차단에 나섰다. 근데 최근에 그 유럽
미국과 남아공이 봉쇄 정책가 해제되고 그리고 이제 여행이 다시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유럽 지역이 남아공에 이렇게 교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유럽에서는 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이번 주말 동안에 혹시나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좀 걱정도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남아공에서 77명, 그리고 뭐 홍콩도 2명 이렇게 발생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사실 뉴 바이러스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늘처럼 테마가 불었다가 다음 주에는 다시 사그라들 테마인지 아니면 다음 주에 또다시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이 시장에 급부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폭락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지는 결국 지금 현재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가 그냥 일반 델타인지 아니면 뉴 바이러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우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마 주말 동안에는 새로운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박이님들도 이 부분은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을 빨리 다 팔고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언택트 관련주도 뭐 메가 CS나 이런 애들을 빨리 팔고 오히려 다시 원상복귀 다른 쪽 종목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부분이 결국 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지금 확산이 됐느냐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는 다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보면 지금 오늘 뭐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급락 마감을 했죠.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해서 낙폭이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지만 자, 지금 미국 선물도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긴축 우려감으로 급등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1.5%대로 갑자기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뉴 바이러스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에서 유가도 2% 넘게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지금 시장에는 어쨌든 깃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창궐하는 거에 대해서 겁내기보다는 제 문제는 경제 봉쇄를 다시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각국 정부의 골칫거리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봉쇄를 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봉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 성장이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다시 인하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또 돈을 뿌릴 거냐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미 코로나를 한번 겪으면서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각국에서 돈을 막 시장에 뿌렸었잖아요. 국가 부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쓸 수 있는 정책 카드가 많이 안 남은 상태에서 뉴 바이러스가 번지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좀 깃들고 있다. 뭐 이 정도 좀 해석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 바이러스가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홍콩에서 2차 감염 발생.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이 발생된 건 아니니까, 확인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냥 우려 수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콩에서 남아공 갔다 온 사람이 한 명이 이 뉴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무 격리 기간에 호텔에 있을 때 맞은편, 그러니까 건너편 방의 투숙객이 갑자기 뉴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남아공을 갔다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뉴 변이 바이러스의 경로를 걸릴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맞은편 방에 있었던 사람한테서 옮겼다는 거잖아. 근데 그 둘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답니다. 보게 되면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풍기나 방 사이를 오가는 공기의 흐름으로 전파된 것 같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확 돌더라고요. 현재까지 뉴 변이는 남아공에서 77건, 보츠와나에서 2건, 홍콩 2건 등으로 확인됐다. 라는 이야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델타처럼 확산이 된 변이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아예 벽을 두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전혀 접촉이 없는데도 이 공기가 이 조그만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기로 인해서 전파를 시킨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 또 특히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확진자 급증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검사해보면 뉴 바이러스 아닌가? 이런 갑자기 공포심이 확 든다. 주가를 떠나서 이거는 진짜 공포인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한번 코로나가 확산된다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건 뉴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없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이자나 모더나가 몇 %나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 돌기가 무슨 뭐 32개니 뭐니 이런 얘기를 보니까 안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방송에서 본의 아니게
이 여고괴담 같은 괴담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식이랑 상관없이 절대 이제 번지면 안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 주말 동안에 또 뉴스를 우리가 같이 보고 다음 주에 새롭게 좀 시장을 보는 또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여러분들 모두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대박이 분들이나 저나 전부 다 백신 접종은 다 했지만 그래도 돌파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들 또 주말에 좀 조심하고요. 그리고 좀 안전하게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도 여러분들께 이제 항상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좋은 내용들 또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이제 가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모두들 다음 주에도 대박 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대바이.